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들이 1억 정도는 모았어요. 뭐 나름 남자가 늦게 일한 것 치고 많이 모았네요.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서울 20평대 아파트라도 갖고 오는 사위를 바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자는 혼수 준비하면 2에서 3천만 원 써요. 그런 것도 못 하시겠어요? 제 아들은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지 않으실 거죠? 저희 아들이 그쪽 딸보다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준이야, 엄마 때문에 결혼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만 일어나거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인 금보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결국은 따뜻한 결말을 맞게 된 제 경험담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그 후로 혼자서 아들 준이를 키워왔어요. 준이는 지금 35살이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준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어머, 정말? 어떤 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며칠 후에 준이가 그분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딱 선생님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이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머, 고마워요. 우리 준이가 평소에 워낙 과묵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준이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결혼해도 될까요? 저희가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 준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억 정도는 줄 수 있어. 엄마,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받아도 전세부터 시작해봐.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 엄마 혼자 쓸 돈도 아니고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아들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때문에 미안해했는데 이제 자기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먼저 새 옷부터 사러 갔어요. 평소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화사한 옷을 입고 싶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연보라색 정장을 하나 샀어요. 고객님,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분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구두도 새로 사고 핸드백도 정장에 맞춰서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장소도 정했어요. 이천에 있는 한정식당이었는데 준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 후기가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고급스럽대요. 그래? 그럼 거기서 하자. 첫 만남인데 좋은 곳에서 해야지. 상견례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더라고요. 어떤 분들일까? 우리 준이를 좋게 봐주실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준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걱정이 많았어요. 상견례 당일 저희는 일찍 도착했어요. 30분 정도 일찍 가서 자리도 확인하고 메뉴도 미리 보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게 예의지.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오지 않더라고요. 10분, 15분, 20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늦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정도 늦어서 도착하셨는데 첫인상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상대방 부모님은 운동복 차림이셨거든요. 오늘 사업차 일이 있어서 골프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하셨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어요.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참 어색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대답도 성의 없게 하시고 뭔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물론 사실이지만 첫 만남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힘들긴 했지만 준이가 워낙 착해서 잘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상대방은 저희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보, 내일 골프 약속 몇 시였지? 오후 2시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내일 골프 약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화제를 꺼내봤어요. 따님이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직업이네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무뚝뚝한 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준희 씨는 지금 뭐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갑자기 연봉을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에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나요? 준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세전으로 5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5천? 나이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정말 나빠졌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요즘 취업도 어렵고 준이가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35살에 5천이면 말을 흐리시면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집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전세요. 자가는 아니시고요. 뭔가 깔보는 투였어요. 마치 전세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저에게 직접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집에 있어요. 그전에는 남편 사업 도우면서 살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수입이 따로 없으시겠네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개인적인 걸 다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참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5년 전에 폐암으로. 아, 그러셨구나. 그럼 보험금 같은 거 받으셨겠네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 죽음을 돈 이야기로 연결시키다니요. 제가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준이도 옆에서 당황하고 있었고요. 엄마, 준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진정하라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 딸한테는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완전히 우리를 깔보는 말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딸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조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집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전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마련해 보려고 해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단정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준이가 설명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모았는데 어머니께서 2억 정도 더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뭐 나름 남자가 늦게 일한 것 치고 많이 모았네요.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다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서울 20평대 아파트라도 갖고 오는 사위를 바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평대 아파트요? 서울에서 20평대면 얼마인데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죠. 요즘 결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더니 이번엔 혼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자는 혼수 준비하면 2에서 3천만 원 써요. 가전제품, 살림살이 다 해주는 거죠.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집도 제대로 못 마련해 오면 여자 쪽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 딸이 고생할 텐데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가 뭘 알아? 결혼 생활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딸까지 무시하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더니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준희 씨 같은 조건으로는 저희 딸과 결혼시키기가 좀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요? 결혼이 거래인가요? 거래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딸 키우는 마음 아시잖아요. 제 아들도 소중하게 키운 아들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준이와 예비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집도 없는 남자와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집이 없다고요?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집이 없는 건가요? 전세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상대방이 더욱 심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편모 가정 출신이라는 것도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요즘은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차별하는 발언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 키운 게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혼자서 키웠다고 우리 아들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뭔가요?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상대방도 자기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 아는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준이가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어머님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준이야 앉아.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계속 자기 입장만 고집했어요. 부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제 아들은 누구보다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도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건 인정하지만 인정한다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편모 가정이라고요? 그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1세기에 이런 구시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희 아들이 그쪽 딸보다 부족한 게 있나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요? 그럼 그렇게 현실적인 분들이 왜 30분이나 늦으시고 골프복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에 상대방이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사업상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첫 만남인데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제가 계속 따지자 상대방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만족이요? 저는 만족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의요? 우리가 예의를 안 지켰다고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예의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발 그만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딸의 말도 무시했어요. 네가 뭘 알아? 어른들이 하는 얘기야.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딸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이야, 일어나자. 엄마, 너에 대한 존중도 안 해주는 집안은 필요 없다. 제가 일어서자 준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상대방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까지 저희를 무시하고 모독하고서 진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편모 가정이라고 차별하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돈 이야기만 하고 이게 무시가 아니면 뭐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준이야, 엄마 때문에 결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엄마, 제발. 준이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어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예비 며느리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준이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모욕을 받고 괜찮을 리가 있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이가 말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너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좀 더 잘났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충분히 잘났어. 집에 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말 어이없고 분했거든요. 그날 밤 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파혼할게요. 준이야,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복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준이야,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오늘 정말 실망했어요. 저 사람들과는 도저히 가족이 될 수 없겠어요. 다음 날 준이가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부모님께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준이 오빠와 헤어질 수 없어요.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세상에.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친구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부모님보다 준이 오빠가 더 소중해요. 그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준이를 사랑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부모님 대신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너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그 아이가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시댁살이 하면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기특했어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준이가 들어왔어요. 왜 여기 있어? 오빠, 저 부모님과 절연했어요. 이제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에요. 준이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부모님과 절연이라니. 괜찮아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 아이의 각오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어머님,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울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딸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워서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어머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한테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정말 며느리가 따로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준이와 그 아이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된 거지.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이에요. 그 후로 1년 정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같이 TV도 보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이 프로그램 재밌네요. 그러게.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 정말 딸과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준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차장으로 올라가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엄마, 이제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좋겠다. 준이가 열심히 알아보더니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어요. 전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요. 엄마, 저희 이제 분가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너희만의 집이 필요해. 며느리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있으면 안 돼요? 아니야. 너희도 이제 독립해야지. 그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분가를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자주 뵈러 올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 정말.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저도 도와줬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예쁜 집이었어요. 어머님, 새 집도 예뻐요. 저희가 잘 꾸며볼게요. 그렇게 준이와 며느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상견례 때 봤던 사돈이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렇게 거만하던 분들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다니요. 딸을 잃고 나서야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딸과 연락도 못했어요. 너무 후회되고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속물적이었어요. 돈이나 조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네요. 준희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아드님을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난 일이잖아요. 그 후로 며느리가 부모님과 화해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 부모님도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지내기도 하고요.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화내실 만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준이는 승진도 더하고 이제는 부장까지 됐어요. 며느리와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는 제일 기뻐.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화를 낸 게 잘한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존엄을 지켜준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모든 게 잘 풀렸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며느리도 진짜 딸 같고 사돈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가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너무 참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라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